다음 중 살면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싫은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있게 입으셨는데요. 예전에는 강박에 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좀 별론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오히려 그런 나를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서운해. 안녕하세요. 저는 31년 차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0년째 2시부터 4시까지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 DJ이자 그리고 5번째 책을 2달 전에 발간해낸 에세이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남편이고 또 아빠이기도 한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듣고 싶어갖고 이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들 누나들은 본인들이 좋은 어른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일부러 그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 좋은 어른인 거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인 건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신경을 쓰고 강박에 좀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누군가 날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좀 별론가? 그런 걸 다 신경을 쓰고 살았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런 강박이 있으니까. 무대에 올라가고 마이크 앞에 서는 사람이라 대중들이 날 어떻게 봐줄까? 나의 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를 계속 연구하고 신경 쓰고 이게 예민하다 보면은 마이크 앞이나 무대에 섰을 때 자연스럽지 못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꽤 오래됐어요. 10몇 년 전에 갑자기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마이크 앞에 서는 거고 무대에 서는 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를 위해 내가 그냥 즐기자. 그래서 남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 책에도 지금 제가 써놓은 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도 나한테 관심을 갖자. 내가 좋아하는 게 무대에 서는 거고 마이크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 그냥 즐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우니까 보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 호불호가 생기면 그냥 싫어하면 떠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강박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져서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저 기준에 사실은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사실은 차근차근 손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중 살면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1.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 2. 자기가 한 말을 못 지키는 사람. 3.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4. 내 앞에서 남들 흉보는 사람. 5.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 6. 당연한 듯이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 7. 해달라고 안 했는데 지적하고 충고하는 사람. 8.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자, 이 중에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여러분들은 고르셨나요? 예,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손절했던 사람들의 문항이에요. 쭉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손절하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난 당신 안 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내가 김태균이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거나 그걸 못 느끼게 해야죠. 사실은. 조용히 손절하는 거죠. 그런 싫은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십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흘리기 싫은 어떤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면 네 맞아요. 그렇죠. 영혼 없이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느끼게. 오히려 제가 왜 갑자기 나를 칭찬하지? 왜 이렇게 공감해 주지? 리액션 좋지? 나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안 합니다. 칭찬을 하세요. 차라리 응원하고 그 사람을. 그럼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따라 옷이 이쁘시네요. 오늘따라 멋있게 입으셨는데요. 그냥 외모부터 칭찬하세요. 또 왜 그래? 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로 멀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아니 죄송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갖고요. 웃으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국엔 행복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 글들이 전부 다. 요즘에 행복이라는 거에 많이 꽂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연을 제 이름을 달고 공연을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김태균 쇼의 주제가 Till Make You Happy예요. 당신이 행복해질 때까지. 그리고 행사 중에 방송 중에 얘기를 물어보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다 조용해져요. 우리가 사실 사는 이유가 뭔데?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행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 인생 질문을 보신 분들께 행복이란 정의를 좀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는 느낌이 행복입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행복이. 뭐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PD님이 닭발을 좋아하거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맛집을 찾아서 줄 서갖고 탁 기다렸다가 딱 첫 입을 먹는 순간 미쳤나봐 너무 맛있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그 순간의 그 느낌 그게 행복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좋거든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글을 쓰면서 막 거기 집중을. 내가 쓰면서도 이 얘기는 진짜 막 공감된다. 와. 그러면서 혼자 막 쓸 때 그 여기에 몰입이 되고 집중되는 순간. 예를 들면 제가 라디오에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방송에 집중되고 야 사람들이 날 보면서 웃고 거기에 집중되고 즐거워. 그런데 돈도 줘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행복하니까 듣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럼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이 어디 연구 논문에 보면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감정 중에 이 행복이란 감정이 가장 전염성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누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100명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그거는 약간 욕심 같은 댓글이에요. 왜냐? 찾지 않았으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에는 꾸준한 어떤 시간의 할애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찾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걸어온 인생과 내 성향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꾸준히 뭘 해봤더니 이게 재밌구나. 나를 느끼지 한 번에 욕심이라니까. 난 피아노 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나 피아노 잘 치고 싶었어. 그러면 꾸준히 해봐야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서고 재밌어지고 하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없이 행복을 찾아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죠. 근데 드라마 보는 게 재밌어. 그럼 평소에 드라마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드라마도 본인이 보다 보면 취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찾아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맛있는 걸 좋아한다. 그럼 맛있는 걸 다니면서 그쪽에 또 연관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돈이 벌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의 행복을 찾으라는 거지. 그걸 그냥 탁 얇게 탁 찾아가고 행복해. 다음은 뭘 찾을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꿈이 라디오 DJ였지만 시작부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결과가 있잖아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성과가 좋으면 더 행복하지. 사실은. 그때부터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그랬으면 사실 성과는 그렇게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있었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사실은 같은 시간에 20년을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만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뭐 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라디오가 딱 그 한 하루에 딱 중심에 있어갖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일을 할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놓친 게 많고 포기했던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나는 이걸 선택했다. 내가 좋아했던 거고 앞으로 내가 좋아하게 될 거고 나를 기다린 사람이 많으니까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문장의 선물을 드리면 어느 한순간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난 탓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겪어내는 버텨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랬을 때 감내하고 참아내고 그래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아 이런구나 깨닫게 되고 그런 시간이 탁 지나가면서 아 재밌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옥을 줄여야 돼. 욱을 줄여야죠. 책에 있는데. 욱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짜증이 나서 욱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경우에 욱하는 경우도 있고 욱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즐기는 순간에 집중되는 느낌인데 갑자기 욱하면 어떻게 찾아 그걸. 욱도 참다 보면 참아져요. 자꾸 그것도 경험이 되고 자꾸 익숙해져요. 뭐 또 올라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얘네들을 멀리 해줘야지 애들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할 수 있어. 어떻게 노력하냐면 나와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혼자 있을 때의 그 시간들을 잘 지내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가 됩니다. 그런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써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곳곳에 놔둬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사실 뭐 어떤 화분에 꽃을 하나 내 책상에 올려놨어. 그 꽃을 보는 게 난 좋아. 그럼 그때 가면 거기 가면 그 꽃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갔죠. 그리고 뭐 출근하는 길이라든가 어디 일하러 가는 길에 내가 참 좋아하는 길이 있어. 뭐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든가. 좀 지루하다 싶을 때는 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재즈 연주곡을 들으니까 샤워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요소들을 사이사이에 배치를 해두고 그러면 내가 욱하는 횟수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도 되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이제 다음에 뭐 해볼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걸 해볼까? 좋은데. 그걸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계획을 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뤄가는 때 행복도 있거든. 예. 그럼 누구를 만날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오늘 사람을 만났어. 왜냐하면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꼭 누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행복으로 가려면 혼자 있기를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뭘 하지라는 것을 했을 때 좋아하는 걸 찾아서 즐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행복해지는 어떤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약간 기댄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 저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요.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으로 얻는 어떤 상처나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좀 얻어지는 또는 행복 사람으로 인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행복은 찐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걸 저는 너무 강추합니다. 예.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다려져요. 그 어렸을 때 뭐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얘기, 나를 지적하는 얘기, 혹은 나한테 충고하는 얘기라는 걸 들으면 난 그렇게 못 견뎠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내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복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성향대로 던진 얘기인 거야. 근데 혼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벽을 치고 들어가고 막 혼자 막 손 아파고 여기 까지고 막 난리 날 정도로 으아 그러고 막 근데 참 돌아보면 못났다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꾸준히 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만 내가 그거를 못 참아갖고 욱을 하는 순간부터 뭔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이 이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우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어떤 실수를 했고 참 어설픈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뭐 일이 벌어지고 그게 다 나 때문일까 해서 자책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은 위로고 응원이에요. 남이야 그냥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힘들어 보이면 야 그럴 수 있어.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살아. 아유 괜찮아. 물론 그 순간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또 누가 위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로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잘해.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 야, 그래. 그리고 좀 더 단단해지는 나를 발전해지는 나한테 계속 응원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버릇처럼 한 번 더 해볼까? 잘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았잖아. 그 뒤부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잘해보자. 그럴 수 있어. 태균아 고생했어. 나 요즘에 라디오 클로징 멘트한테 이제 게스트들한테 혹은 방청객들한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누구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요즘에 내가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태균이 너도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우리 태균이 잘했어 오늘.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가 좋아지더라고. 민망하고 이상한 나 스스로한테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나를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서운해.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는데 아직 나는 안 해줘.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빨리 해줘야지. 왔구나. 드디어 네가. 고마워. 이제 왔어. 난 기다리고 있었어. 내 안에 나는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삐지기 전에 빨리 나에게 다가가세요. 나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을까. 정반대지. 무조건 응원해주고 무조건 해줘. 자꾸 이건 너는 왜 그랬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자꾸 책찍질을 한다고 이게 빨리 가나? 말도 뭐 책찍질해서 빨리 간다고 하지만 사실 말은 아프잖아. 아프기 싫어서 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내가 책찍질하는데 나는 아파 가슴이. 그리고 발전을 하면 뭐해? 상처는 났는데. 내 안에 내가 나를 안아줘야 된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아마 밥도 맛있어질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욕심이 생겨요. 그냥 나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 여기까지면 됐어. 여기까지만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친구가 비슷하게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쟤는 훨씬 잘 나오고 진짜 짜증나. 사실 이 정도도 되거든.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되는데 자꾸 더 마른 친구를 보면서 짜증나.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안 생겨. 욕심은 비교에서 옵니다. 나보다 저 친구가, 나보다 저 여자가, 나보다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보다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야.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어떨까? 그런 나보다라는 비교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 글 자체가 뭐냐면 제가 좀 살아온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안 겪어도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과거의 태균이가 힘들었을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맵고 짜고 달고 시고 그랬던 순간들을 글 재료를 삼아서 밥상의 재료를 삼아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20대, 30대, 40대 또 후배들이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상 글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열심히 버티고 살아내고 있으니까 좀 위로해주고 좀 안아주고 싶은데 만나서 밥을 일일이 사줄 수가 없으니까 글로 한번 밥상을 차려보자.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즘에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책에다든가 누군가가 사인을 받기 싶어서 제가 늘 사인에 넣는 문구는 누구보다 먼저 행복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충분히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라는 충분히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행복에 관해서,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행복해지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야, 내 주제에 내 가족부터, 내 아이부터, 내 부모부터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나부터 행복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 여러분부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